가끔 포르쉐도 한 대가 또 출몰을 하거든요. 아,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렉서스가 한 대도 나가네요. 저는 95년생 28살 양진영이고요. 동탄의 LH 4단지라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낮에 일하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임시총괄 본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고 계신 곳이 LH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탄 이신도시 동탄호동 끝에 위치한 LH 4단지라는 곳이고요. 국민임대 1547세대, 영구임대 600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복합 임대 아파트입니다. LH에 산지 얼마나 되셨나요? 2020년 3월부터 살기 시작했으니까 만 2년이 조금 될까 말까 한. 그럼 그 전에 살았던 집은 어디였어요? 전에 살았던 곳이 이제 군 생활을 해서 관사에서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직업 군인이셨나요? 맞습니다. 재정병과 부사관으로 한 5년여간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군 생활했던 곳이 어딘가요? 5군단의 705 특공연대라는 곳이고요. 포천 이동면에 있습니다. 그럼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태어난 곳은 의정부인데 네. 제가 이제 좀 가정생활이 많이 어려워서 네. 복지시설에서 맞춰서 이제 자랐거든요. 그래서 네. 충주나 뭐 청주에서도 오랜 생활을 했고 딱히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곳이 이제야 이제 동탄에 좀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부모님 네. 따로 안 계신가요? 네, 6살에 좀 아버지가 네. 돌아가셨고 네. 16살에 딱 어머니께서 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16살부터 5살 어린 동생하고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좀 몇 년간 자라왔습니다. 왜 이 동탄으로 삼터를 결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국민임대를 알아볼 때 용인 서천에 있는 휴먼시아라는 아파트랑 동탄 이신도시 LH 4단지 이렇게 두 곳을 당첨이 돼서 둘러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훨씬 깔끔하고 잘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집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여기 와서 그냥 중국집에 가가지고 혼자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신혼부부가 당시 작년에 이제 해리엇이라고 41평짜리 아파트를 5.6억에 분양을 했었어요. 우연히 앉았던 그분들이 분양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아, 여기가 정말 부동산을 공부하기로는 좀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동탄에 터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잡은 곳이 여기 동탄 이신도시의 LH 4단지 네. 지역이네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LH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면 단지가 되게 커. 여기에는 지금 평형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형대가 작은 거는 뭐 20제곱미터짜리도 있고 제가 거주하는 36형은 12평에서 13평 정도 또 되고요. 네. 41이나 46제곱 같은 경우는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 가족이 조금 있으신 분들까지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여기 지원했을 때 그럼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제가 경쟁했을 때는 한 5대1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5대1? 네. 낮지 않은 경쟁률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바로 됐어요? 경쟁률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긴 한데 네. 서울하고 가까운 곳이거나 도심이 이미 형성돼서 임대주택이 희소한 경우에는 경쟁률이 더 세고요.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좀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비결, 당첨이 잘 됐던 비결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무래도 몇 년간 살아왔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뭐 기간을 설정하기도 하고 기간 없이 그냥 아동복지시설 퇴소했으면 가점을 준다라고 하는 모집공고문마다 다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나 국민임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모집공고문 뜨는 것마다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거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단지 앞에 또 KCC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민간 분양하는 아파트죠? 네, 민간 분양한 아파트이고 KCC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6억 밑에였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여기 도색도 이제 좀 새롭게 해가지고 바뀐 모습이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지금 8억 정도 한다 했잖아요. 네, 그 정도 시세.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앞에는 이렇게 임대주택이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에요, 이런 아파트를 보면? 집을 분양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서 생각한 이유가 사실 저 KCC 아파트이기도 해요. 왜요? 집에서 베란다로 네. 딱 보면 저 KCC가 바로 나와요. 아, 이게요? 저렇게 수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내 집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 이걸 보면서 이제 임대주택에서 좀 벗어나서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벗어나셨나요? 아, 네. 운이 좋게 이제 작년 6월에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라는 주상복합인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통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좀 작은 평수기는 해요. 22평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집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LH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국가 단위 임대주택의 장점이 여기 살다가도 분양권이 생겨도 거기에 입주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문구가 따로 적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는 안심하고 국민임대에서 살다가 다 지어지고 나면 거기로 이사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밝으셨던 거군요.
아니 근데 네. 여기 임대주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7 시리즈가 돌아다녀요? 국민임대라는 게 신도시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자격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산 요건이나 소득이나 자동차에 대한 가액을 보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요. 자신의 앞으로 소득, 자산을 안 띄워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주로 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가족이 잘 사는데 가족적으로 재산을 몰아주시고 가족 차를 타고 다니거나 영업용 차, 장기 렌트를 해가지고 좋은 차를 이제 끌고 다니는 거죠. 나라에서 재산 조회를 했을 때 내 앞으로만 일단 거의 없으면 뭐 좋은 차를 타도 사실 티는 안 나고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 편법 아닌가요? 여기 지하주차장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뭐 제네시스도 있고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아주 좋은 차들 되게 많고요. 지하 1층이고요. 아니 지금 봐보세요. 눈에 띄는 게 그렇죠. 독삼사가 이렇게 모여 독삼사가 모여있네요. 가끔 포르쉐도 한 대가 또 출몰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나가시는 렉서스가 한 것도 대도 이제 나가네요. 렉서스가 나가시- 저 네. 멀리 지금 E클래스도 보이네요. 제네시스 예. G70 신형이 눈에 띄네요. 그쵸, 보면은 호라고 돼 있잖아요. 장기 렌트는 자기 자산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사람의 자동차 뭐 갖고 있지를 조회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선생님께서 여기 한 2년 정도 거주하셨댔잖아요. 네. 막상 살아보니까 네. 이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입주민들? 되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40대 이상 분들이 되게 많고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걸 잘 모르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네. 이런 데 사는 걸 좀 선호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대다수가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네. 서울 쪽에 원룸으로 거주들 하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래서 3, 4평짜리 원룸을 월 50에서 한 70만 원 내고 살 것이냐, 아니면 16만 원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좀 저렴하면서 좀 더 넓게 살 것이냐의 선택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LH라는 이미지 자체가 네.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 옛날에 네. 뭐 휴먼시아 거지, 뭐 맞아요. 휴거도나 할 정도로 그런 비하적인 용어가 많았는데 맞아요. 본인은 이 LH 사는 거에 대한 그냥 사회적 시선이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임대주택에 제가 처음 당첨돼서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좀 좋아해 줬어요. 서울 사는 친구들은 월세 원룸방 정말 작은 거 3평짜리 되게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월 50만 원. 그리고 웬만히 괜찮은 오피스텔에서 산다.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LH 들어가면 일단은 12평 이러니까 아파트인데 임대료 관리비 16만 원? 네. 엄청 좋다라고들 많이 좀 부러워해주고 요즘엔 또 축하해주는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청년들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LH 사는 걸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그 미사 신도시 갔을 때 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아예 커뮤니티 센터가 보이네요. 커뮤니티 센터는 지금 헬스장 같은 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닫았기는 한데 평소에는 좀 이용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LH 단지에 비해서 관리비가 더 비싼가요? 관리비는 조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제가 이제 36평, 12평짜리 거주하고 있는데 네. 관리비가 한 달에 제가 쓰는 수도세, 뭐 난방비 포함해서 6만 원 정도 나와요. 임대료는 10만 원. 1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월 16만 원 갖고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을 100만 원 높일 때마다 월 납입하는 임대료가 6%씩 다운이 돼요. 100에 6%요? 예, 그래서 보증금을 최대로 높여서 지금 5천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월 임대료는 10만 원, 관리비 별도. 보증금을 높이는 게 월 납입료를 낮추니까 유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럼 그 보증금을 어디서 마련하냐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네.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이라는 게 각 은행마다 있어서 임차금의 90%까지 대출이 나와요. 네네. 그다음에 경기도에 경기도 저소득층 이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임대 거주자가 그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보증금의 90% 그러니까 4,5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이자를 납부를 안 하셔도 돼요. 무이자라고요? 네, 무이자로. 그냥 돈 빌려와서 그대로 내가 이거 퇴거할 때 그대로 다시 갖다 주면 끝. 그럼 하나 궁금한 네. 게 국민 임대 주택에만 해주는 건가 아니면 웬만한 주택에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민임대가 최대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밑에 영구임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임차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사회 취약 계층에 하나여 맞아요. 무이자로 네. 보증금 대출 가능하다는 네, 거죠. 원래는 국민임대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네. 그게 재작년부터인가 신설이 돼가지고 운 좋게 그걸 잘 찾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하나 생기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좌우되니까 내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책들이 뭐냐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2020년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이라고 해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좀 만들어 보자라고 정부 주도로 이제 모였던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다양한 분과가 있어요. 일자리들 논의하기도 하고 어떤 참여 권리를 논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주거 쪽에 들어가서 주거 정책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되게 알게 됐고요. 지금 와서 이제 정책들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청년센터나 자바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많은 정책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돼 있어서 자기한테 어떤 게 맞을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많은 네. 출연자들 만나봤지만 만나본 분 중에 말 제일 잘하거든요. 아니, 뭐 연습하셨나요? 정책 발표가 하세요? 뭐 이렇게 말 잘하세요?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뭐 남들 다 하는 게임, 뭐 카페 이런 것도 가면은 돈 많이 쓰기 십상인데 저 주머니에 정말 500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내가 좀 찾아서 뭔가 가질 수 있는 취미가 뭔가를 고민을 하니까 독서밖에 없더라고요. 시립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일주일에 3권씩 빌려주고 다시 반납하고 그건 공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학점이나 뭐 성적에 연관되지는 않는데 그런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좀 잘하는 재주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막상 살아보니까 이 단지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네. 저렴하게 내가 어느 정도 주거 품질을 갖고 네.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네. 돈이 떼먹힐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 선생님이 지금 집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네. 여기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요건만 맞으면 최장 30년까지도 거주를 할 수 있어요. 30년? 네. 그럼 선생님은 진짜 작정하고 살면 여기 30년까지 월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소득 제한이나 자동차 제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어떤 기회가 돼서 자기 몸값이 높아져가지고 돈을 더 벌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살 거면 계속 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거 품질이라든지가 좀 아쉬운 면도 있고 또 내 집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고 결국에는 종착지는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게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LH에는 보면 영구 임대가 있고 국민 임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영구 임대는 아무래도 더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두 손 두 발이 좀 멀쩡해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당장 여기 내쫓기면 정말 갈 곳 없는 분들이 영구 임대를 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여기도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나요? 예, 영구 임대가 600세대 혼합이 돼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국민 임대 3, 영구 임대 1 정도의 비율로 섞여 네.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어떤 호수가 영구 임대인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기 위해 믹스를 해놓은 게 있죠. 이 말을 들어보니 참 신기한 게요. 네. 국민 임대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인데 맞아요. 영구 임대는 더 안 좋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영구 임대와 국민 임대 나눠버리면 또 이게 차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걸 섞는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무한정이면 제한 조건 안 두고 누구나 그냥 어려운 사람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영구 임대가 갖는 혜택이 조금 더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세가 지원이 또 되고 임대료도 국민 임대보다 훨씬 낮고 얼마나 정도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정말 나가서 돈을 잘 못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아무래도 혜택을 조금 더 강화한 측면이 있고, 국민임대는 최근에는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생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동차 가액도 거의 3천만 원급으로 올라와서 웬만한 K3나 아반떼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도 국민임대로 좀 거주하실 수도 있어요. 국민임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완화되면서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차 있으신가요? 저는 K5 LPG 네. 옛날 그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는 그 네. 좀 오래된 차를 끌고 있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렌트 할부를 내고 있다 보니까 월 한 42만 원 정도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집값보다 더 비싸게 내시네요. 네. 살아보니까 동탄신도시가 대중교통이 되게 발달을 못했어요. 있어봐야 이제 SRT 하나뿐인데 그걸로 여기저기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만 하는 도시이기는 합니다. 그럼 K5 아니라 모닝타워 되지 않나요? 욕심을 내려놓고 경차 타고 알뜰살뜰하게 사면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하기 무서워서. 여기가 지상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지금 지상 주차장에도 지금 되게 이렇게 주차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네, 이 주차 공간은 사실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네. 세대당 0.97대예요. 근데 국민임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구임대도 섞여 있어서 네. 자차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꽉 차진 않나 보네요. 지상은 거의 잘 안 차요.
인식의 문제인 거지. LH 맞아요. 집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뭐 아쉬운 점도 좀 있기는 한데 예, 아무래도 벽체간 소음이라든지 층간 소음 같은 게 되게 취약한 면이 있어요. 이름 벽보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최근에 붙었다가 떼졌다가 또 다시 붙은 거긴 한데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해서 탁자 조금만 끌어도 소리가 막 드르륵 나고 특히 냄새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와요. 담배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냥 남이 화장실에서 좀 씻는다든지 볼일을 봤을 때 좀 나는 악취 같은 것도 저희 방까지 배관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 냄새가 진짜 올라와요. 예, 그래서 방 안에 디퓨저를 좀 늘상 깔고 살아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